피프티 키나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에 지금 뭐 지하철 광고부터 시작해서 정준 대표님의 김앤장 카드까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일촉즉발이라 할 수 있겠고, 사실 더기버스 안성일 씨 템퍼링 사태의 주역인 3트리오 멤버들에게는 역대 최악의 사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키나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키나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된다. 실제로 지금 이번 지하철 광고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 모금 달성액이 돌파가 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깜짝 놀랄 지금 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 키나를 위한 지하철 광고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신촌역에서 벌어지는 지하철 광고 위치라고 합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쭉 확대를 해보면, 자, 신촌역에 내려서 1, 2, 3, 4번 출구 쪽에서 3, 4번 출구 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이대 방면 쪽에 있는 이 지하철 출구 쪽에 키나를 위한 광고가 탁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 모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5,050원, 아시다시피 5050, 피프티를 상징하는 글자로서 한 분 한 분 또는 한 분이서 여러 번 모금을 했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에는 신촌역에서는 저 위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000명이 순식간에 돌파가 됐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 사실상 이런 지하철 광고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활동 내역 자체가 좀 많은 팬분들의 진심, 또 많은 대중들의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광고의 결과도 만들어낼 것이고, 아마 이 광고가 제가 볼 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금방 이 대중들에게 좀 널리 번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 된다면 그것 역시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 자체가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이 정트리오 멤버들에게 굉장하게 좀 큰 압박감으로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 자체가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에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을 따져보겠다라며 지금 공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연합뉴스 TV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온통 방송사와 많은 언론사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쯤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태를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큐피드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죄가 밝혀진다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까지 지금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지금 이런 뉴스 보도가 여기에서만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각종 언론사에서 지금 이 김앤장 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다뤄보겠느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사 계약 위반, 요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글을 작성한 걸 보면, 자, 해석해보면 오기재, 안성희 씨와 백진실 씨가 사인을 위조하여 저작권 등록 절차를 어겼다 라고 하는 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계약은 기업 간의 근로계약이죠. 이 계약에 여러 가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신의 성실 의무, 부정경제 등등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핵심적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저작권 등록 자체가 무효화된다라고 하면 더기버스 안성일 씨 앞으로 되어 있는 큐피드 노래의 95.5%의 지분에 해당하는 저작권료가 지금 저작권협회를 통하여 지급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싹 몰수된다는 뜻이죠. 더불어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는 100%다. 용역계약은 기업 간의 근로계약이라 원청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원청 어트랙트에게 보고 및 동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라는 뜻이다. 더 쉽게 말하면 어트랙트가 엄밀히 말하면 더 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역업체로서는 위에 보고를 하고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보자면 이번 김앤장을 선임했다라는 뜻은 법정에서 큐피드 원곡 지분 싸움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 자체를 무효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다. 더불어서 큐피드의 구입자금 출처 역시 어트랙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트랙트의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한 만큼 배임 횡령죄까지 물어서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에게 큐피드 원곡, 해외에서 성공한 곡이든 어디에든 간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겠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시다시피 이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굉장히 백이사와 안성일 씨에게는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김앤장이 어딥니까? 뉴스를 검색해보면 난리 납니다. 멈추지 않는 김앤장의 독주, 세종 3년 연속 탑3 안에 들어간다. 김앤장과 세종, 이 법무법인 세종과 이 김앤장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장은 6년 만에 2위를 탈환했다. 그리고 세종은 3년 연속 탑3에 올랐다. 하지만 1위는 당연히 김앤장이 차지했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240명의 기업 법무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들이 응답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변호사 로펌을 전홍준 대표님이 선임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또 있습니다. 이 김앤장의 분야가요. 지금 법률사무소 중재대해 대응그룹, 형사처벌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까지 진행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 법률 싸움에서도 굉장한 승소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자체가 얼마나 이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막강하고 강력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러한 글도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 김앤장 수십 년간 다져진 글로벌 맨파워다. 20조 빅딜까지 성사했다. 자,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수합병 분야에서조차 국내 자문 변호사 인단으로 이 김앤장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 김앤장이 뭐 그런 이혼에 관련된 부부 문제에서도 굉장히 승소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부부가 아니라 기업 간의 자제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 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단위가 커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오가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이혼 관련된 변호인단을 가지고 재판을 맡기긴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김앤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김앤장은 이런 기업 간의 분쟁에 대한 다툼을 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아주 유명한 법률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선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 변호사분의 활동 내역을 보면요. 자, 쭉 보면 여기에 있는 분이 아마 그 변호사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분들은 국회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담당자들의 사진과 함께 지금 이 김앤장 변호사분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09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딱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건요. 전부 다 승소했습니다. 싹 다 승소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승소했다. 근데 이게 원고 측에서도 피고 측에서도 쉽게 말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건 어느 쪽에 서 있건 상관없이 다 승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돼서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의 입장을 대변을 하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내겠다라는 선전포고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최대 위기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예상까지 되느냐? 지금 이 저작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소송은 뭐겠습니까? 바로 공동정범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글이에요. 자,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삼프니 멤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역시 이 저작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공동정범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이 삼트리오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관련되어 모종의 이런 공범 조작이 있었다. 이 의혹이 확인이 되어 지금 계약 해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다음 소송은 공동정범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보면은 템퍼링과 공동정범이 된 만큼 안성희 씨와 함께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으면서 뭔가 계속하여 교류를 했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안성희 씨가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삼트리오 멤버들이 공개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런 공모에 대한 행각들이 분명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한쪽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정범에서 정말 누가 더 많은 사태를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지분이 탁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각해지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눈치 빠른 한 명이 서로 비방전이 있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먼저 그냥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삼트리오들과 그의 부모님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반성을 하면 복귀를 하려고 저러는가? 라는 것으로 보여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아마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안성희 씨는 어떻습니까?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친 감성 작곡가님. 안성희 씨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세간에 드러냈어요. 안성희 씨가 저작권 협회를 들먹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정혜원은 대단한 벼슬이 아니다. 특히 안성희 씨 저작권 협회 정혜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안성희 씨가 정혜원이라고 했다 안 했다 또 정혜원 리스트에 안성희 씨가 있다 없다 많은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안성희 씨가 이 저작권 협회를 들먹이면서 템퍼링 사태에 대한 것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신의 어떠한 사기 행각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세했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안성희 씨를 왜 삼트리오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은 고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한 글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쭉 보면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성희 씨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발을 빼지 않는 한 이들은 어떻죠? 이들은 공범으로서 그냥 끝까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안성희 씨가 이 백이사와 함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었죠, 백이사가.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이 안성희 씨에 관련된
이 모든 행각들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교보문고도 워너뮤직도 삼트리오의 가족들도 아무도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지금 보시다시피 저작권에 대한 것을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사를 선임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하고 있는데 오직 어트랙트 측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건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이 대중분들이 계속하여 주장했었던 이 안성희 씨의 배우 세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교보문고와 워너뮤직과 삼트리오의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 뭐 외삼촌이 회사를 차렸네, 가족분들이 회사를 차리려고 했네, 그들의 어머님 중에 누군가가 안성희 씨와 굉장히 지인으로서 친분이 높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전부 다 안성희 씨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또는 적어도 최소한의 입장문 정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문을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꾸 배우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이 또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보랑 연관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외부 평가 자료에 더기버스의 자산 99%가 교보의 투자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피드 저작권도 안성희 씨 개인이 아니라 더기버스 기업에 소속된 안성희 씨와 백이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결국 더기버스라는 회사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의 지분을 모회사 교보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 기반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보생명은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과거 안성희 씨는 IP 관련 코인 사기, 폰지 사기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교보문고라는 대기업에서 이걸 몰랐다? 몰랐다면 무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알면서도 투자했다라는 건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는 주식시장에서 인터파크처럼 IP 관련 지식재산권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져 왔었고 전원중 대표님에게 투자한 인터파크처럼 직접 IP를 지식재산권을 제작하는 기획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 IP 확보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이 인터파크인데 교보는 직접 투자를 해서 IP를 제작하는 기획사가 아닌 프로듀싱, 쉽게 말해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 이 교보문고 측에서 인터파크처럼 어트랙트에 투자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더기버스의 3분기 흑자가 났는데요. 신기하죠? 뭐 저작권협회에 지금 지급 보류가 되어 있는 저작권료가 매출로 계산된 건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보류가 되어 있는 걸 매출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간에서는 이 교보문고가 투자를 한 투자금에 만약에 금액이 다 사용되지 않고 이 더기버스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년 연이자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달하죠? 10%면 얼마죠? 5억입니다. 물론 10%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은행사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더기버스에 지금 흑자가 난 것조차도 교보문고의 자금에서 나온 은행 이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삼트리오 멤버들이 지금 김앤장까지 선임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결단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번에 공개된 이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이 김앤장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만큼 김앤장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면 애시당초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승소의 가능성과 자신감이 높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키나의 지분까지 가져간 이 안성희 씨 같은 경우는 결국 굉장한 재판에서의 불리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사태가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김앤장이 참여를 한 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선 템퍼링 사태까지 함께 이끌어 나가는 재판으로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성희 씨의 배우 세력인 교보문고까지도 굉장히 지금 또 워너뮤직까지 이런 모든 사태가 다 맞물리게 되면서 배우 세력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황금 아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면 판타지 보이즈의 유준원 씨와 함께 맞물리면서 피프티나 유준원 씨나 과한 욕심의 결과가 이런 최악의 사태를 끌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키나가 한 녹취록에서 오기재, 안성희 씨가 저작권 여부에 대한 사인을 할 때 키나가 사인한 거 아니라는 거 시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인 안 했는데 돼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안성희 씨가 본인이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아니 이거 자체가 위조를 지금 증명하는 결정적인 녹취 자료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안성희 씨는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이런 반응들이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팀과 지하철 광고의 콜라보가 난리가 났다. 참 잘 어울린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삼트리오를 지지하는 세력 측에서는 지금 키나에 대한 팬들의 모금 활동을 통한 지하철 광고가 대대적으로 벌써 3개 지역이 확정이 됐고 대전 지역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모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모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뭐 이미 수만 명의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영상에서 계좌번호를 안내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만큼 이 지하철 광고가 한 번만 지금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매일매일 입금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이 사태를 보면 삼트리오들 본인들과 삼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부러움에 의한 배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김앤장이라는 지금 어마무시한 변호인단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정말 초조함에 극을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력한 배우 세력으로 지목을 받던 이 워너뮤직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워너뮤직 측에서 발을 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약 안성희 씨와 관련이 없다. 그럼 안성희 씨가 적법한 절차로 구매를 해간 게 맞다면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또 안성희 씨가 사기를 쳤다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취재하려는 언론사에 연락하지 말기를 거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고 흑막이 있다. 근데 지금 소송전에 있어서 계속하여 자체적인 합의가 아니라 결국 법적 다툼이 저렇게 진행된다라는 건 이 워너뮤직 측에서 발을 뺀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에서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배우 세력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을 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미 배에 구멍이 났는데 아무리 뭐 바가지로 물 퍼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차오르는 물이 더 빠른 법인데 거기에 김앤장이라는 엄청난 파도까지 쳤으니 굉장히 이거 뭐 배우 세력이라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새삼 전 대표님이 굉장히 무섭다. 적으로 돌리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 지금 사태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이 공원에 온 것을 어기지 않으셨다. 지금 보면 엄청난 로펌사들을 선임했고
최고의 변호사를 쓰겠다라는 말도 허언이 아니었으며 지금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가 수집해온 정보가 이들 로펌사가 충분히 법적 다툼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결국 이것을 유리한 상태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한 고지를 이미 점령했다라는 거죠. 사실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추가 진술을 위해서 자료까지 들고 안성희 씨와 같은 날 경찰서 출석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 사회생활할 때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분이다. 이런 무서운 분이 삼트리오 멤버들에게 그렇게 많은 배려와 많은 보호를 해줬음에도 이들은 본안 소송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앤장 사태가 터지면서 과연 삼트리오 멤버들 계속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김앤장 선임 소식을 들은 오기재와 백이사의 현재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좌절한 이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와 이 다스베이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지금 농담글도 재밌게 올려놨습니다. 이 커뮤니티 분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참 재미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더기버스와 삼트리오드 측은 굉장한 먹구름이 꼈다라는 거고 김앤장이라는 변호인단에 선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익으로 얻는 부분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안성희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몰수 이런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애시당초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템퍼링 사태에 연루된 자들과 주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 문제가 또 왜 심각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뭐 편파 방송 보도로 엄청난 비난 비판 받았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당시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보면은 지정된 권리들은 양수인이 음악 저작물을 각색하고 편곡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스웨덴 작곡가들과 했었던 위조 사인이 들어간 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작자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했거나 본인의 가치를 좀 낮게 봐서 그냥 헐값에 넘겼을 수도 있는 거다. 물론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게 무효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김앤장이라는 엄청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다퉈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곡가들에 대한 사인도 문제가 된다, 위조가 된다라는 디스패치의 이야기. 더불어서 키나가 안성희 씨와 직접 나눴던 녹취록에도 저는 사인 안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이 사기잖아요. 근데 무슨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미 이런 편파 방송의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 템퍼링 사태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키나의 추가 공식 사진들이 아주 대거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좀 한 장씩 한번 살펴보면서 키나의 앞으로 활동 내역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키나는 여전히 아이폰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게 안성희 씨와의 녹취 자료를 잘 모아놨다라고 하니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나가 이렇게 머리도 닦고 새로운 컨셉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의상실 앞에 있잖아요. 아마 뭔가 새로운 신규 화보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예측해드렸던 진짜 별도 앨범 아니면 정말 큐피드 노래를 혼자서 부르는 싱글 버전의 영상 촬영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대비하여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보면은 뭐 인생 네컷이 워낙 요즘 유행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키나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모자 펑 눌러쓰고 헤드폰 쓰고 평소에 입는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수수한 모습에 도대체 더기버스에서는
키나라는 멤버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길래 그동안에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냐. 그러니 키나가 정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더 많은 더기버스와 삼푼에 대한 반발심이 지금 많은 대중들과 피프티 팬분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 피프티 2기 키나는요, 글로벌 무대에서 엄청나게 날아다닐 글로벌 스타임에는 확실합니다. 순식간에 국내 팬덤보다 해외 팬덤이 수십 배로 늘어날 가능성을 이미 점쳐두고 있는 것이 키나와 피프티 2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트리오들과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 덕분에 키나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전홍준 대표님에게도 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템퍼링 사태의 주모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 결정적인 증언들을 키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앤장을 통한 안성희 씨에 대한 저작권 지분 관련입니다. 95.5%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죠. 근데 만일 하나라도 이 저작권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을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하지 못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걸 평생 지급 보류해둘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막대한 금액이 안성희 씨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번 김앤장 소송을 통해서 안성희 씨가 저작권 지분마저도 다 어트랙트로 전이가 된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사태에 대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하네요.